선거 때마다 보수 정당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곳 바로 TK입니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중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역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이 확정된 가운데 8년 만에 만나 재대결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경북도지사 오중기 후보와 전화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오중기입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예, 2008년 포항 낙선, 2014년 경북도지사 낙선, 2016년 또 포항, 2018년 경북도지사, 2020년 포항, 2024년 포항 북구. 자, 지방선거와 총선 합쳐서 경북에서만 7번 도전이십니다. 정말 힘든 일을 정치권에서 하고 계신데, 이 후보님께 경북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경북은 제 삶의 뿌리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지역주의 해체의 최전선입니다. 예. 2008년부터 18년 동안 6번 낙선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경북에 대한 진심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경북에 필요한 것은 진영에 갇혀서 명목적인 투표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인생과 실용입니다. 지금까지 특정 정당의 깃발만 보고 투표하는 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과 완전히 좀 결별을 해야 합니다. 7번째 도전은 이번 선거에서 오중기가 승리하는 것이 바로 노무현의 꿈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이 선진 인류 국가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서 또 그리고 멈춰버린 경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또 유일한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대구도 아닌 경북에서 민주당적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정치권에서 보면은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건데 그래도 과거와는 완전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2008년도 총선 때 포항 북구에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는 5% 남짓 득표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0%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번 이게 30% 여론조사 나오긴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20% 느낌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대한 민심이 물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경북도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실용, 국정 기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더 이상 관념적인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속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도민들께서 이제 묻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지지율 30%는 이제 명목적인 지지가 아니고 실용적으로 경북을 변화시킬 새로운 도지사가 필요하다. 이런 기대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하느라고 이제 많이 다니실 텐데, 이 만나는 시민들은 어떤 얘기 하시나요? 또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 안동 출신이시라 그런 얘기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시민들, 도민들께서는 한 말씀밖에 안 하십니다. 또 집권 여당이니,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이 힘으로 경북을 좀 변화시키라. 그리고 먹고 살게 해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그래서 특히 우리 경북은 이 지역주의 진영 논리에 갇혀서 묻지마 투표를 해왔고요. 또 이로 인해서 경쟁도 없이 일당 독점으로 있다 보니 발전은 고사하고 인구 소멸의 위기까지 처해 있고요. 또 이런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또 경제가 또 쉽지 않은 곳이 또 경북입니다. 그래서 멈춰버린 경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는 그런 도민들의 무거운 명령이 있는 거죠. 저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보 보수 정치 논리를 좀 뛰어넘어서 오직 경상북도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를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출신 그 대통령에 대해서 TK의 평가는 좀 박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람들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대구는 확연히 좀 바뀌어 있는 것 같고요. 경북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넓은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쉽지는 않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영 논리를 좀 뛰어넘자. 예, 대한민국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진영 논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니 예. 이제는 대한민국 국격을 좀 높이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려면 예. 그런 걸 좀 뛰어넘어서 예.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길을 좀 제대로 택해야 되지 않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도민들 가슴 속에는 예. 조금씩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경북은 승산이 희박한 곳이라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그 행사는 하지만 소외되거나 지원 사격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전체적으로 우세하기도 하다 보니까 TK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어떤 지원을 하며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정청래 대표께서 직접 이제 그 중앙당에 예. 공천 과정에 불러서 축하도 해주시고 예. 또 최근에 경북을 한 2번 또 내려오셨어요. 예. 예, 그만큼 이제 경북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전국이 좀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끝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해봐야 아는 거죠. 예, 절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당에서는 최대한 뭐든지 좀 돕겠다라는 입장은 있는데 이게 이제 본선거 들어가서 아마 집중적으로 좀 도와줄 텐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 예비 후보 기간에 어떻게든 열세인 거는 그렇죠. 맞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좀 반전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중앙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좀 더 좀 지켜보면서 또 저희들이 좀 최대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지역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지만 특히 대구 경북은 인구 소멸,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이 TK가 그동안 또 대통령도 많이 배출한 그런 지역인 것을 생각해보면 의외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셨을 텐데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십니까? 그 경북도지사가 당선된다면 어떤 일을 하겠다. 경북 22군데 시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 19곳이 인구 소멸의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결국은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거죠. 특히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갈 좋은 일자리가 우선인데요. 저는 이제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 AI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는 데이터 연구소라든가 이런 국가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한민국 유일의 벤처밸리를 저는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을 좀 제대로 이전을 해서 인구 유입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인구 유출을 좀 막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학교와 병원, 문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으로 격상을 시켜야만 청년들이 되돌아오는 그런 경북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경북의 인구와 지방 소멸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고 기회의 상실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통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생존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 관련된 특례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금가인데 저희가 본이 봉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예전부터 좀 잘 개발이나 발전이 안 된 지역들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실리콘밸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될 텐데 경북 북부 특히 북부 지역 안동이나 이런 지역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강점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북부 지역은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요. 일단 관광문화 산업을
제대로 좀 발전시켜내면 세계적인 이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세월 동안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좀 키워야 된다. 거기는 굴뚝이 연기 나는 제조업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냐. 좋은 자연환경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 자연환경 때문에. 환경.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을 좀 제대로 유치를 해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유출도 막고 그렇게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TK 신공항 이야기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다가 항상 잘 안 되는데 그만큼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지요? 이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가능성을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게 TK 신공항은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자본을 어떻게든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김부겸 후보께서도 그런 고민이 깊으신데요. 기존의 땅들을 대기업들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민간 자본을 일단 유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국비를 어떻게든 잘 이렇게 유입을 시켜서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신공항이 제대로 해결 못하면 대구든 경북이든 발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김부겸 후보랑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선거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8년 만에 재대결을 하게 되십니다. 이번에 이 지사 관련 의혹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끝장 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일단 이철우 지사의 지난 8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라고 하기에도 좀 말씀드리기 뭐한 정말 무능과 정체, 답보 그 상태로 그냥 시간을 보내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뭐 이렇게 도민들께 좀 아셔야 된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삼선에 나서신 이유는 그냥 진영 논리를 앞세워서 지역주의 또 이런 걸 또 앞세워가지고 그냥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통해서 또 삼선을 하겠다 이런 욕심을 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어떤 의혹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뭐 안기부 시절에 뭐 고문 등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밝히겠다고 한 언론사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입막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에 입막음용 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불 때 산불이 나서 도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대통령 선거 나가시겠다고 그 도민깃들 떠나는 게 그게 지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정치가 권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도민들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분이 이제 더 이상 나서신다고 하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많죠. 명확하게 이제 도민들한테 우리가 의혹을 풀어야 된다. 그게 도민에 대한 예의고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또 나와서 대충 선거운동 한답시고 다니다가 또 이제 결정을 받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끝장 토론 하자. 나오십시오. 이렇게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2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오중기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 중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양자 대결이 30%가 나온 여론조사는 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4월 6일부터 7일까지 경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철우 현 지사는 대구 경북 공동선대위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김부겸 후보 그리고 후보님이 손을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하는데 김부겸 후보와 이렇게 그 연대에서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나요? 예, 뭐 아시다시피 예. 김부겸 후보는 예. 또 총리까지 하신 또 행정을 아주 잘 하셨죠. 또 그런 경륜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하신 그 경륜하고 저는 또 20년 동안 밑바닥을 기어왔지 않습니까? 고생하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흙먼지 마시면서 경북을 지켜왔는데 이런 또 진심들이 합쳐지면 상당한 좀 시너지 효과가 있다. 특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셔서 향후 이제 경북의 현안들을 국회에서 법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힘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김부겸 후보랑 오중기 후보가 대구 경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K 민심이 이제 경북하고 대구가 다르기도 하지만 또 같이 가는 면도 있을 텐데 실제 현장 민심은 어떤가요? 저희는 그냥 여론조사만 보고 있는데 대구는 이번에 지금 대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면? 그 대구 시민들께서는 이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30년 동안 전국에서 꼴찌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대구 시민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로 선택을 하셔서 집권 여당의 힘도 좀 대구에 좀 투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김부겸 효과가 우리 가까운 대구랑 가까운 구미나 경산 이런 데서는 또 상당히 변화의 바람들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마지막 경북도지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그 대구하고 경북하고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이제 지역의회에서는 기초의회에서는 반대도 있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통합의 책임을 묻자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대구에서 번복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불발로 끝났는데 이게 수도권과 이 대응을 하려면 이 경북과 대구가 좀 뭉쳐서 좀 그렇게 따지면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는데요. 메가시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학교도 다시 또 더 만들고 의료도 더 확충을 하고 각종 이제 권한들을 이양받게 되면 굳이 서울까지 안 가도 되지 않냐. 이미 광주 전남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들도 우리가 많이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구 경북도 살아가야 된다. 특히 이제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제대로 좀 서지 않을까. 그 균형 발전을 잘 해야만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구 경북 통합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누구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특히 이제 경북의 북부 지역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 컸었는데요. 이런 오해들이 있으신 거죠. 도청이 경북 북부 쪽에 있는데 도청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럼 그 기능이 또 상실되면 대구로 가서 또 다시 소외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전 도지사가 그런 걸 안 한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훑어봐야 되고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그것의 해결책을
내야 됩니다. 예. 그 해결책을 내면은 예. 저는 뭐 충분히 찬성하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할 일이 그분들을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그 정치권의 화제가 된 뉴스인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도 지내고 지금은 탈당했습니다마는 대구시장도 지내신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를 두 분이 오찬을 하셨습니다. 현지에서는 네네네.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국민의힘 쪽에서야 아뜨거라 하고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대통령과 홍 전 대표께서 하실 일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는 못하지만 그만큼 이 대구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시대적 과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삶이 우선이다라는 게 그냥 이 피부로 와닿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홍 전 대표 같은 이 선언이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김부겸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TK 현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여론 수치나 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고요. 또 피부적으로도 아니 홍준표 맞아?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선거 막판에 가면은 지금 대구나 경북이나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또 보수의 워낙 본향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호소가 많이 먹히지 않겠냐. 결국 투표장 가서는 망설이다가도 또 국민의힘 찍고 오지 않겠냐. 그런 예측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엔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역주의를 내세워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그 정치 권력을 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냐.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또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번은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치가 변하고 그 가치가 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만큼은 대구 경북이 좀 변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다 우리 도민들 시민들 위한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는 마음 변하지 않으시고 결단을 잘 해서 이번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광역 후보는 이제 김부겸 후보나 오준기 후보님이나 이렇게 정해졌는데 어떻습니까? TK의 민주당의 이제 기초 후보들, 기초 조직들도 어느 정도는 좀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대구는 모르겠는데요. 이 경북은 아직도 좀 힘듭니다. 후보들을 전 지역구에 내는 게 목표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단체장도 아직도 아마 더 군데 비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이 선거 들어가기 전까지 후보들 최대한 이제 확보를 하고 후보들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 정말 오래된 좀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승패를 떠나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제 7번째 경북 지사를 그 지역에서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신데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한 말씀,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과거에 이제 보수 결집을 하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시기였지만 지금의 민심은 이제는 바꿔야 산다입니다. 지지율이 30%를 마의 30%라고 불렀던 벽은 이미 무너졌는데요. 저는 그게 바로 이제 도민들의 이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남은 기간 동안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40%대를 좀 안착을 하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유능함과 6전 7기의 진정성으로
마지막 한 분의 도민까지 설득할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는 정체된 과거로 남느냐, 혁신적인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도민들께서 결단해 주시고 민주당의